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 TV 주간보 TV입니다. 오늘 이 입지 이제 관련해서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이 입지 관련은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걸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 몰랐는 내용이거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건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거를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좀 나오게 되는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안 돼요. 이 고유번호증에는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거 일단은 아시고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오늘 방송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오늘 방송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사실 물론 교육용 방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주위에 다른 분들이 이 주간보고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문 요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그걸 하나의 매개체로 이거 그 매체를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용으로 순수하게 만든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그런 의도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유튜브를 그 저희 생존의 목적으로 사실 이게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대표자분들도 이게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는 게 뭐 때문에 시작했냐 하면은, 이거 아시는 분은 있는데,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에 이제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는 적용을 안 하겠다 2020년에는 그랬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사실 그거는 괜찮은데, 2020 저도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내용은 아는데, 뭐 자기가 2019년에 해보니까 이게 돈이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 시행을 못하겠다, 그리고 2020년에 뭐 하겠다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2019년 12월분을 일자리 자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019년 12월분을 안 준다. 사실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정부를 믿고 있었죠. 정부를 믿고 있었는데, 아니 무슨 그 1년 기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 국민하고 약속인데 그거를 2019년 12월분은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용부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2019년 12월분은 안 주면 2018년 12월 거는 2019년 1월에 줬어야 되는 게 안 맞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담당자도 좀 이게 좀 부당한 것 같다 이래 얘기는 하더라고요. 얘기는 하는데, 뭐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지침대로 하는 거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장기요양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근로자분들은 뭐 그래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대표자분들은 참 우리를 진짜 제일 밑으로 봐요. 제일 하발이에요 그냥 진짜. 일단 뭐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뭐 안 주겠다, 그 왜 또 그게 우리여야 되는지,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2019년 12월 걸 안 주겠다, 2019년 동안은 지급하겠다고 해놔놓고 그 사업을 2019년 12월 건 안 주겠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일자리 자금을 끊겠다.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이제 법이 저거들끼리 회의를 했는 건지도 몰랐고, 그때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 욕을 좀 속으로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 욕을 협회는 뭐 하고 있었고 뭐 다른 뭐 우리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고 뭐 했냐고 진짜 이런 거 안 맞고 우리 생존에 걸린 문제 뭐 돈에 걸린 문제 사실 그 이게 모욕감이랄까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2019년 12월 걸 안 주겠다 하니까 우리를 진짜 바보로 보나 우리를 진짜 바보로 보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게 그때 기분은 사실 그냥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조삼모삼이에요. 그냥 이게 그 2019년 12월 걸 안 주면 2018년 12월 거라도 줘야 되잖아요. 1월 달에 2019년 1월 달에.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거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거더라고요. 참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를 하기 위한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 좀 불이 좀 나더라고요. 사실 어디가 얘기도 못하고 이거 민원 넣어봐도 민원을 넣어도 이거는 국가 정책입니다. 그거 끝나기 때문에 민원도 안 넣었어요. 소용없는 짓이라고. 그냥 돈 때문이 아니고 너무 억울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우리가 이제 저희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거 뭐 돈 안 나와도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우리를 완전 바보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바보로 보고 너무 졸로 보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내가 예전부터 겪었어요. 겪었는데 그래도 이제 운영하고 이래 하는데 사실 힘든 부분이 그렇게까지 내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우리를 이제 더 불리한 법이 자꾸 적용되죠. 불리한 법이 자꾸 적용되고 이건 물론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대표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대표자는 그 분들하고 저도 대표자니까 운영상에 이게 어려움에 자꾸 부딪히게 돼요. 돈이 한마디로 더 적게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사실 뭐 억울하다고 부당하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희 일을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런 걸 막을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사실 우리 이 대표자들끼리 모이가지고 이게 뭐 우리끼리 뭐 막 데모하고 이래봐야 사실 저도 데모하고 뭐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내용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요 얘기할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무슨 어떤 부당한 법이나 부당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이제 부당함을 이제 토로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힘이 모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힘을 모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 근로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돈이 뭐 내한테 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뭐 원장이 뭐 막 부추기면은 뭐 동의할 수도 있겠죠. 청원하는데. 근데 그래 해가지고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표자분들도 이게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 모든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장기요양 주간보호 뭐 방문요양 뭐 단기보호 뭐 다 있잖아요. 다 모든 급여에 모든 직종 간호사 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사 물리치료사 뭐 다 있잖아요. 모든 직종 조리원 뭐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런 직종이 전부 다 이제 힘을 동의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쩌면은 들리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든 같이 생존권이 묶이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갖고 그 직원 근로자들은 아이고 내가 뭐 그 뭐 말라 그렇게 투쟁을 하겠노, 그냥 뭐 최저임금 주는데 다른 데 가가 뭐 딴 데 가서 일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탈되겠죠. 그럼 우리는 만약에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력을 또 잃어요. 그러면 그만큼 전력이 계속 있겠죠. 그럼 우리 대표자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연봉을 계속 올리는 방법이 밖에 없어요. 그 방법만이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종사자분들이 이제 우리 일이라도 찍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도 이 대표자분들도 종사자분들이 무슨 억울한 일, 사회복지사 아니면 남녀노소, 남자 여자로 갈리든 노소로 갈리든 부당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청원을 넣어가지고 우리도 도와줘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같이 생존권이 걸려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2020년 그 청원 넣은 게 있어요. 그 일자리 안정자금 이제 밖에 놀라. 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6월까지 연장됐어.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주는 게 연장은 됐는데 이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뭐 얘기가 그런 게 아니고 총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연장했는 거고 이 뭐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냥 같이 탔는 것 뿐이고 총선 없었다면 아마 연장 안 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이 주간보고 TV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방송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사실 몇 년 후가 되면은 이 장기요양 이 사업에 분명히 더 많은 이 페널티가 적용되고 더 많이 쪼아올 거라 그래요. 아예 민생기업이 진짜 살기 힘들 정도로. 특히 영세기관은 더 그렇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이제 12월달 그 못 받은 거에 대해서 2019년 12월 거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저는 속으로 화가 많이 났어요. 너무 우리를 바보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모욕감이 느껴졌어요. 모욕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거는 이제 진짜 뭐 협회는 뭐고 저것들은 뭐고 뭐 국회의원들 뭐하고 우리 보수파는 뭐하고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 협회도 많아요. 협회도 많은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뭐 했냐 이런 생각 했는데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니는 뭐 했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 뭐 했는데 니는 저 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게 2020년에 일자리 안정을 안 준다, 12월 달분을 안 준다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무지했어요. 그냥 그 내용 자체를 관심도 없었겠죠. 뭐 아마 당연히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뭐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찾아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남 탓을 속으로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분하고 이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더 커지면 우리 생존권까지 위협하겠다 이 생각도 들고 니는 과연 뭐 했느냐? 니는 도대체 뭐 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 남 욕하고 있노? 니는 최선을 다했나? 니는 이런 법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했고 막으려고 노력은 해봤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우리가 이게 최고 끝인 것 같다, 한계인 것 같다. 우리가 법을 막을 방법은 없다. 대표자분들은 아마 그래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정수화되는 거, 회계 들어오는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죠. 이번 연도에는 토요일 가산까지 없애버리고. 그거 막으려고 해보셨지 않습니까? 전부 다. 데모도 해보고, 서명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봤잖아요. 못 막았잖아요. 왜 못 막을까요? 왜 못 막을까요? 사람 수가 적어요. 대표자분들도 이제는 인정하시고 이제 어떻게는 우리 같이 일하는 이 종사자분들 전우로 생각하고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약속 하나를 하고 싶어요. 내가 대표자니까 내가 잘 돼야 너도 잘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이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제 생존권, 제 밥그릇을 걸고요. 저는 주간보호 끝까지 하고 싶어요. 계속 내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주간보호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직장이 뭐 돈도 솔직히 이만큼 벌어본 적도 없고 저도 남의 밑에 있어 봤는데 이거를 지키고 싶어요. 지키고 싶은데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만약에 법적으로 이 주간보호를 저희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지금 막을 수 없어요. 진짜 그냥 당하면 당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목소리가 몇천 돌아보지도 않아요. 몇만 되면 조금 끼꺼하고 몇십만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돌아봐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법을 만드는 사람 높으신 분들이 거기 돌아봤을 때 그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은 그 법을 강행하지를 못해요. 표 때문에 이 지지도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이 교육용은 순수하게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 교육용으로 제가 여러분들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관심 받기 위해서 사람이 많아져야지 이걸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그 법이 그걸 예로 잡고 들었는데 최근에 있었는 일이니까 저희는 그렇게 막았다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알았으면 더 빨리 나서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종사자분들 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상관없고 저도 이제 억울한 그거를 그렇게 뭐 죽을 만큼 억울한 건 아니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후에 나중에 미래에 가면은 아마 죽을 만큼 억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예상인데 몇 년 안에 우리 생존권 위협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될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를 하기 싫어가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방송하는 거고요. 이렇게 방송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대표니까 내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돼야 너가 잘 된다 이런 말 제가 안 할게요. 안 하고 그냥 계약적으로 그냥 약속적으로 이렇게 제가 종사자분들하고 부탁하고 싶어요. 저도 이 청원을 넣으면은 제가 청원을 넣으면은 더 빨리 전파되고 이 방송을 통해서요. 이걸 이렇게 쓰고 싶어요. 유튜브 방송을. 무슨 억울 부당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청원을 올리고 싶어요. 그럴 때 힘이 좀 돼달라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든 요양보호사든 뭐 어떤 직종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아니면 좀 더 떨어져가 노인복지관이든 어디든 모든 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동의를 부당한 일에 대해서입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모두 다 저도 똑같이 그 상황에 그분의 입장에서 청원을 넣고 제 일처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방송을 이래 알려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이 방송을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 그 입장에서 말입니다. 내가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이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부당하다. 이 일은 진짜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 예를 들어서요. 그 청원에 올리는데 이건 진짜 부당한 게 아닌데 이러면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누구한테도 주위에서. 영상은 안 돌리셔도 돼요. 이 얘기만 좀 퍼뜨려 주십시오. 항상. 이게 전파가 되고 뭐가 알아야지만이 사람이 힘이 모이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방송을 사실 교육 목적으로 쓰지만은 제 밥그릇 지키려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보고 부당하다 싶으면 저도 제가 그 입장에서 똑같이 제 일처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인데 여러분들도 저희 대표자들이 그런 부당한 상황에 처하잖아요. 이게 부당하다.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 얘기를 전파해 주시고요. 영상을 전파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 유튜브 영상을 그렇게 퍼뜨려 달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할 사람만 들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청원 관련해서 이 얘기가 들어보고 그 입장에서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얘기를 퍼뜨려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퍼뜨려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오늘 얘기해야 될 게 사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유번호증 가지신 분들한테는 세를 들어가는 경우 보장되지 못합니다. 보호받지 못해요. 이게 좀 안 좋아. 이게 좀 그거한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를 이 주간보호 이거 센터를 처음에 개소했을 때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위에 보면 이제 이게 교육용 방송이잖아요. 입지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방송은 뭐 순수하게 교육용으로 보실 분들은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순수하게 이 교육용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그 썸네일에다가 청원용을 써놔놓을게요. 청원용을 써놔놓고 청원용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그 내용은 근데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안 되네. 그 뭐 한번 보시고 그럼 그 내용을 걸러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저도 이 유튜브를 생존권에 지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실 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후에는 진짜로 저희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의 뭔가 큰 법안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사회 서비스원으로 조금씩 점령해 가다 보면은 그게 뭐 몇 년이 될지 뭐 십몇 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이집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 여기서 컨트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가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청원을 넣겠습니다. 청원을 넣고 아니면 청원을 넣어놓은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 싶으면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퍼뜨리겠습니다. 그런 뭐 억울한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그 청원 관련해서 하면 반대로 저희라고 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제가 그냥 억울한 그게 생긴다면은 청원을 넣을 때 한 표라도 좀 더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도 뭐 계속 늘 거니까 이 방송 자체를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뭐 구독하란 말이 아닙니다. 구독하란 말이 아니고 이 방송 자체를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은 저희가 청원을 넣어봅시다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방송하고 그 대표자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대표자분들 이제는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돼요.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돈 많고 재산 많으신 분 원장님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아가지고 뭐 공기업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겠죠. 근데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죽을 겁니다. 영세업자들은 못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대표님들께서는 뭐 경제업체 사라지네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그 공기업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관리하기 더 쉬워지는 상황에서 공기업 위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이 모든 이 종사자들 이 전우들을 어떻게든 그 같이 끌고 갈
그게 같이 생존권을 묶일, 한마디로 돈 많이 벌 방법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러 가겠습니다. 고! 예, 법제처 들어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호법. 이제 문제되는 저희가 이제 상가 고유번호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여러 이 전문가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법무사도 만나보고 뭐 경매하시는 분들, 행정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그 변호사 분들 만나보고 이랬는데 변호사 상담하는데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듭니다. 뭐 한 5만원, 7만원 들만 하는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이 안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 법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던 거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황이 좀 심각해요, 사실. 이걸 보면은 일단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고유번호증은 왜 안 되냐 하면은 이 2조요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2조에 여기 보면은 이 법은 상가 건물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요거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요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고유번호증을 가지신 분들은 그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대요. 맞는데 이거를 이게 왜 그러냐고, 왜 고유번호증 안 되냐고. 그러니까 고유번호증 자체가 이제 비영리니까, 영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건물에 해당이 안 된다, 전부 그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비영리는 그런 게 세금 안 내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거 한다고 이제 뭐 어떻게든 그냥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보증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이 이제 밑에 나와요. 대항력, 요 대항력이 3제 대항력이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대항력이, 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대항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유번호증 가지신 분들이 대항력 자체가 없다는 게 없으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이제 저희는 이제 고유번호증 가지신 분들은 확정일자를 안 받고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해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그 계약 기간하고 전세 보증금은 지켜집니다. 그까지 지켜지는데, 사실 저희가 뭐 이 인테리어하고 이런 비용 같은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도 못 건져요.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어요. 왜 권리금에 대한 보호해 주는 게 전혀 없냐면은, 말 그대로 권리금은, 이건 이제 변호사가 했는 말입니다. 권리금은 이윤이 창출되는 사업이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그 이윤을 인정함으로써 권리금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비영리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 아예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갖고 그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전세권 설정을
해놔도 그 계약 기간은 인정돼요. 계약 기간까지는 보호가 되고요.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되면 이제 민법으로 가신다고 보면 된다 하더라고요. 민법으로 가면 되는데, 민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건물주예요. 건물주면은 죄송합니다. 건물주면은 내가 건물주면은 이 사람이 계약이 끝나는 그 시점에 전세권 설정을 했을 경우에도 이거는 전세권 설정을 했는 경우에 내가 계약이 끝난다. 끝나는 그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그런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민법은 말 그대로 너가 소송해가지고 네 권리를 찾아라 할 수는 있답니다. 근데 변호사가 말하기를, 제 얘기가 아니고 변호사가 말하기를, 민법에 들어가서 소송을 걸면, 예를 들어서 내 건물주가 나를 내보내고 여기서 주관보호를 해요. 주관보호를 하는 상황이 오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안 되니까 내가 권리금을 돌라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권리금을 돌라 얘기를 못 하면은 민법으로 가라. 민법으로 가서 이제 소송을 해라. 할 수는 있어요, 소송은. 근데 거의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걸 몇 번 봤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앞에 주저리 얘기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이 상가 임대차 고유보는 쪽에 대해서 뭐 어린이집이든 뭐 노인 쪽이든 이 고유보는증을 받아서 이 시도를 해봤어요.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이 대표자들만 바꿔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바꿔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 내용을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고유보는증에 적용이 안 된다. 요렇게 시작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1년 정도 지나갖고 이제 수익 창출이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좀 자리 잡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뭐 계약을 한 1년 하든 2년 하든 악덕적으로 이 건물주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은 1년만 해가지고 1년 하고 내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도 그 세입자가 그렇게 나가더라도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전세권 설정해놔도 계약 기간 동안이거든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건 그 등기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은 이제 등기되는 경우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 여러분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10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10개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통 투자를 10개 정도를 다 해요. 빚을 내니까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전부를 걸고 사업을 하는데 보통,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더 그만큼 큰 사업을 하죠. 그만큼 큰 사업을 하고 돈 많은 사람들 또 뭐 자기가 나눠서 사업하긴 해요. 근데 말 그대로 이 주간보호TV는 영세기관을 위해서 사실 영세기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 많으시면 항상 뭐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요. 근데 이 영세한 분들이 이렇게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 보호법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안 되고, 사실 자기가 좀 여력이 돼가지고 건물을 살 정도도 됐는데 그냥 새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면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입지를 선정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억울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몇몇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만약에
악덕업자라면은 이 2조 이 법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뭐 주간보호를 하는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가고 하다가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하는 동안에 계약을 짧게 잡아요. 뭐 1년이면 1년, 2년이라고 쳐도.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안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 법을 알고 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라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더라도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먼저 이 법의 허점에 누군가가 억울해질 수 있는 이런 허점이 남아있는데 다른 내랑 상관없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등한시한다 그러면은 근로자분들도 나중에 대표가 되실지 아니면 뭐 다른 업종을 하실지 그건 몰라요. 나중에 가서도. 아니면 지금 그래 하시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 모르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얘기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단대 뭐 변호사든지 법무사든지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면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 시도하신 분들도 몇 명 있는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 방송을 위해서 몇 번 찾아봤는데 이래 시도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힘이 없는 부분에서 목소리가 못 내는 부분에서 사람 수가 없는 부분에서 아마 그냥 끝났는 것 같아요. 이 대항력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항력에 대해서 이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이 나의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등기가 돼야 돼요. 그게 그 등기가 되는 게 이제 전세권 설정. 근데 전세권 설정은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까지밖에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그 억울한 일이 좀 발생 안 되도록 제가 기원합니다. 이게 진짜 너무 위험한 그거라 가지고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도 그게 사람 일이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그냥 악덕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악덕 건물주가 아니라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망해가지고 그냥 내 가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친구가 주간보호 한다 이래가 그 친구가 막 나를 막 쪼는 거예요. 야, 내 돈 좀 더 줄게.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네가 그 건물 그 사람 쫓아내쁘고 내가 더 갈게. 내한테 팔아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냥 악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법이라는 제도인데 그 법에 우리가 이제 고유번호증 있는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라는. 그게 아주 큰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전세권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 뭐 이제 적용되는 건 뭐 법인하고 이제 그런 건 돼요. 법인하고 이제 근데 그것도 상법에 대한 거라가 우리하고는 거의 뭐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입지에 선정했는데 결국엔 뭐 부동산을 저도 이제 매매하시는 게 부동산 사는 게 땅 사는 게 건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세를 들어갈 때 이제 그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특약으로 넣어 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하시면은 그 기간하고 보증금은 지켜집니다. 보증금은 지켜지는데 권리금이 지켜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든 그 계약이 끝나버리면은 그 계약 안에서는 보호가 돼요. 계약서의 계약 안에는. 근데 그 계약이 끝나버리고 만약에 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입자.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나가. 너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 이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아, 나 억울해. 내 권리금 받고 싶어.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길 수가 없대요. 거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보호받을 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없대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법으로 넘어가는데 너희끼리 조율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돼 있대요. 조율해가지고 안 되면 분쟁이 되겠죠. 분쟁이 되면 이제 소송이 가겠죠. 소송을 가면은 이길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입지 선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은 이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 상가 건물의 그 건물주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 전세권 설정은 필히 하시고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도 필히 넣으시고 이래 해도 어려워요. 사실 힘든 부분도 있고 너무 불리해요.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세한 기관이 돈 있으면 사버리죠. 항상 사람들이 자기 사업한다 그러면 건물 사버립니다. 그냥 영세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억울한 구조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해요.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 이 방송 보고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위험한데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람이 그래 살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이것도 제가 사실 뭐 제가 뭐 구독자도 많이 없고 뭐 이 방송 아는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뭐 이걸 지금 청원 넣지는 않은데 제가 나중에는 이걸 한번 청원 한번 넣고 싶어요. 이걸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해. 이건 또 왜냐면 제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게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저도 또한 이 입장에서 생각할 거예요. 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 다 나중에 무슨 저도 이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청원을 넣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전세권 설정이 돼 있고 근데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났는데 전에 이제 그 건물주가 만약에 건물을 팔았어. 팔면은 그 기간은 계약 기간은 남아 있는데 팔았다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은 지켜집니다. 계약 기간은 지켜지는데 그 다음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전세권 설정했을 경우에요. 끝나버리면은 그 건물주 마음대로 내보내도 되고 권리금에 대한 얘기가 그 계약서에 있었어도 사실상 무효화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과 계약을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돈 받을 수 있어도 조금밖에 못 받고 그렇게 악덕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진짜 끔찍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무슨 보장을 해주고 이런 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물이 바뀔 때는 항상 그러니까 긴장을 하셔야 돼요. 건물주가 바뀔 때는. 참 이게 이래 되면 진짜로 뭐 짜고 만약에 뭐 건물주가 그거 한다고 하면 짜고 해가지고 이게 사람 이 영업하는 이 주간보고 뭐 주간보가 보통 많으니까요. 뭐 요양원이나 이런 그 공생애 선순위하고 뭐 집을 사고 이러니까 그거는 보통 이제 안 일어나는데 뭐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사무실 작으니까 사실상 옮겨버리면 그만이에요. 여기 더럽다 하면서 옮기면 그만인데 주간보는 또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다시 건물 만약 옮긴다 하더라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 입지도 찾아봐야 되고 또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게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이 상가 건물주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뭐 등기 띈다고 뭐 사실상 그런 건 알지는 못해요. 뭐 대충이 얼마 있다 이건 나오는데 그것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시니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한다는 게 참 그거 하긴 해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이제 그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이래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 확정일자는 저희가 이제 고유번호증은 또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세권 설정은 이제 주인이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되고 확정일자는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요거 그 요 두 가지가 이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인데 보증보험도 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대요. 힘드니까 확정일자랑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 고유번호증을 가지시면은 전세권 설정만 된다. 사업자 등록증 받으신 분들은 요새는 거의 다 고유번호증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 받으신 분들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그 사업자 등록증 이것도 제가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예전에 사업자 등록증 나왔어요. 이 뭐 장기요양 시설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는데 그때도 고유번호증으로 바꾸는 법안이 그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사업자 등록증 가지신 분들 꼭 놓고 지금 안 바꾸고 있어요. 그 공고사항이라가. 근데 지금 다 고유번호증 나오잖아요. 그것 또한 그런 법안을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주간보고TV 제가 나중에 자꾸 이제 영상을 만들 건데 이 고유번호증이 아주 안 좋아요. 사실 일단 대출이 안 돼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왜 대출이 신용보증기금 가면은 뭐 이제 소상공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 재단이나 기관에서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영리라서.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비영리라서 권리금이 없다. 보호할 게 없기 때문에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출 안 되는 이유도 너가 돈을 안 버는데 이익이 없는데 뭘로 해서 돈을 갚을 거냐? 사업자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그 하시는 이것도 영세기관에서 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요양원이나 뭐 요양원 같은데 이런 거는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보가 있어서 은행에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통 한도가 뭐 담보대출 60% 70% 내준다 하면 90% 100%까지 막 내줘 버려요. 이 사업을 하고 있다 하면 그 내용에가. 근데 이 건덕지가 없는 이 영세기관은 만약 세가 들어가고 이런 기관은 물론 오래 하면은 또 봐주는 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대출 관련해 영상 만들 때 보여드릴 건데 이 사업자로만 대출을 낼 수 있는 건 1금융에서 사실상 보증서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냥 자기 신용대출로 해가지고 대표자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유번호증이 참 안 좋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건물, 상가 건물,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 얘기로는 결론은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건물주가 계약이 끝났을 때
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그 계약 그 만약에 다시 영업을 한다 그래도 계약 끝난 상황에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불러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필히 그 권리금에 대한 거는 그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가 됐는 경우에만은 이제 그 기간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 암울하네요. 암울해요. 예. 예, 여러분들 오늘 저 상가임대차 보호법 한번 봤고요. 오늘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모든 분들이요. 이 저희가 목소리를 내려면은 힘을 모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기가 그냥 그만둬도 돼요. 뭐 내가 뭐 그렇게 되면 뭐 그만둬 버리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싫어서 그만두는 거는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남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뭐 강압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만둬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걸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특히나 뭐 저한테는 아주 고마운 이 주간보호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막고 싶어요. 막고 싶기 때문에 이 방송도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수단으로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내 도와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저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뭐 부당한 일이라면은 나서겠습니다. 나서겠고 대신 여러분들도 도와주십시오. 뭐 어떤 힘이 모여야지만 뭐가 되지. 힘이 모여야지만 우리가 그 어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거지. 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힘이란 거는 대중한테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오늘 봤던 그 상가 그 임대차 보호법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제가 볼 때도 부당해요. 부당하고 위험해요.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기관이 세입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위험하고 그 계약을 하실 때는 항상 전세금 설정 해 놓으시고 특약 권리금에 대해서 특약 넣어 놓으시고 그래도 위험해요 사실. 근데 하는 데까지 다 해봐야 되니까 이런 걸 뭐 그냥 보고만 있으면은 그것도 또 잘못된 거겠죠 사실. 어떻게든 보호받을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 방송의 취지는 궁극의 목표는 가장 좋은 원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센터를 만드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가장 좋은 센터를 못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거니까 그것 또한 없애는 게 맞습니다. 장애물을.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요. 뭐 오늘까지 이제 오늘 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필히 그 상가 세입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혹시나도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요. 그 건물주로부터 또 이렇게 건물주한테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도록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편에도 계속 이제 입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입지
좀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생각보다 이게 지금 진도가 잘 안 나오네요. 이게 하는 게 좀 제가 이게 편집이 좀 느려가지고 그런지 너무 분량은 제가 봐서 근데 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줄인다고 줄여도 좀 힘드네요. 제가 지금 편집 잘 못해가 그런지 그러니까 좀 뭐 양해 바라고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최대한 빨리 영상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 만드는데 제가 이게 좀 아니 못해서 좀 기억해 봐주세요. 예, 기억해 봐주시고 예. 모든 분들이 항상 뭐 좋은 일은 뭐 일어나려고 하면 그거 하지만은 뭐 잘 안 일어나지만은 나쁜 일이 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쁜 일이 안 일어나시길 바라고 그냥 건강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는데 참 모두 다 힘들어요. 힘드니까 다 힘내세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지금. 전부 다 힘들어요. 예. 힘드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